가천 바람개비 1 이전에 가천 프론티어 전형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서류평가 100에 4배수 선발이고요. 2단계 50%를 이제 서류평가, 나머지 50%를 면접을 하는 기존의 전형 평가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점이라고 하면 일단 모집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는 가천 바람개비 2에다가 좀 올인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접근이에요. 일단 선발 원칙은 이 기존의 가천 프론티어 전형에서 그대로 모집 인원의 4배수, 그 다음에 총점수 선발인데 모집 인원에서 유의해서 보실 거는 이 글로벌 경영학 전공입니다. 일단 경영학과를 꿈꾸는 학생들은 이 전형이 올해 조금 경쟁률에서 이득 볼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호학과가 40명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아까 봤을 때 교과 전형에선 인문이랑 자연을 나눴었죠. 그런데 종합 전형에서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아마 다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이따가 밑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능 최저는 없고요. 제출 서류 또한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검정고시 합격자나 외국 고교 졸업자가 여기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증빙 목록표 및 증빙 서류를 내라는 거죠. 네, 이 점만 체크해 주시면 크게 어려울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점자 처리 기준은 아까도 확인했지 면접평가 우수자, 전형배원 평가 요소에서는 이제 대면평가에서의 인성, 성장 가능성, 기초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이 판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타 학교와 거의 비슷하고요. 면접고사 2를 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19일에서 20일, 그 다음에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한 주 더 뒤로 되는 26일에서 27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간호학과의 경우는요 좀 달라요. 간호학과는 인문계열도 있고 막 이렇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실제 간호학과는 자연계열로 편제는 되지만 인문계열 날짜부터 아예 이 두 가지를 다 봐라. 19일, 20일, 26일, 27일 모두 간호학과가 보게 되는 날짜입니다. 제가 이제 가천대를 꿈꾸는 학생들은 학석사 통합전형 5년제 전형을 좀 유의해서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 전형은 문과는 아예 없고요. 자연계열만 선발하는데 학과도 4개밖에 없습니다. 화공생명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여기를 유의해서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가천대학교만 있는 전형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막 지원하거나 다른 데와 겹치는 부분이 좀 적어요. 그래서 경쟁률상에서는 항상 이점이 있고 가끔씩 뚫리기도 하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이제 조금 일반적인 학종 을 준비하기엔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 중에서 석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게다가 이제 학과를 화공생명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나 전자공학과, 전기공학 가고 싶다면 이 전형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10분 내외 일반 면접이고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과 기타 질문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답변을 다 종합적인 평가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천 SW 전형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학부인데 요번에 인공지능 전공이 추가됐잖아요. 인원수도 적지 않아요. 소프트웨어 전공 17명, 인공지능 전형 8명.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학과에 25명이어서 오히려 추가 합격이나 이런 거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가천 SW 전형 같은 경우에는 평가는 기존의 가천 프론티어, 그러니까 이번에 가천 바람개비 1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제 비중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배수의 서류 평가를 하고 50% 1단계 평가, 50% 면접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역시 검정고시 합격자나 외국고 졸업자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요. 면접고사가 좀 독특한 게 10월 9일에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학종보다 1, 2주 정도, 그러니까 다른 일반 학종이 20일이다 뭐라고 하면 요거는 10월 9일이니까 한 11일 정도 일찍 면접을 보게 된다는 거. 합격자 발표일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회 기여자 전형과 사회 배려자 전형이 조금 구별되는데 어떤 학교는 비슷하게 쓰기도 합니다. 사회 기여자 전형에서 지금 독립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외, 그다음에 고엽제 후유증, 5.18 민주유공자, 특수유무유공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연락을 받았는데 군 부사관 이상의 직으로 만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녀의 자, 그다음에 경찰 소방직 공무원 만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이렇게 많이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사회기여자 전형 참고로 다자녀 그러니까 3인 이상 가구의 자녀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다자녀가 일단 포함이 되는 이상 사회기여자 전형에서의 경쟁률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자녀 생각보다 많아요. 뭐 3명 이상의 다자녀가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만약 오픈했을 때 일반 학종보다 더 높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근데 평가의 방식은 일반 학종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쟁률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하실 때는 경쟁률을 잘 봐서 본인이 사회기여자 전형에 해당한다고 사회기여자 전형 무조건 지원하지 말고 일반 학종의 그 경쟁률이라든가 인원수를 좀 고려해서 막판까지 고민하셔서 지원하셔야 돼요. 물론 자소서는 미리 써놓는 거니까 그게 사회기여자 전형이든 일반 전형이든 평가하는 방식은 동일하니까 자소서는 미리 써놓되 수시전 컨설팅 받을 시즌에 맞춰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그때 돼봐야 안다. 원서 접수 마지막 날 돼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1단계 발표를 9월 30일에 하네요. 면접고사는 10월 3일에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면접고사이 좀 다르니까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성화, 고교, 종합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이 아니고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인 경우 특징적으로 이제 모집 인원이 일단 그렇게 많이 배정되지 않고요. 재직자 전형을 선발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일단 한 학과에 몰아서 뽑거나 막 건국대 같은 경우에 한 학과에 막 110명 넘게 뽑아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경쟁률이 막 2대1, 3대1까지밖에 안 가는데 이런 전형의 경우에는 조금 높아져요. 그런데 특성화고교 전형은 사실 특성화고에서 대학을 좀 꿈꾸거나 대학을 가려고 계획하는 학생들이 워낙에 좀 아직은 적은 편이기 때문에 경쟁률에서 거의 확실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명 지원하는 쪽은 저는 지원을 안 시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 전형에서 3명 정도 지원하는 학과가 좀 많은 학과니까 이 3명 정도 지원하는 학과 위주로 지원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거예요. 적어도 불리한 쪽을 피하자라는 접근입니다. 참고로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토고 제외돼요. 이거 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집 요강을 철저하게 보셔서 마이스토고의 학생의 경우에 내가 이 특성화고교 전형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집 단위별 동일 계열 기준 학과예요. 읽어보시고 이 부분은 뭐 크게 분석이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있는 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학종 중에서 농어촌 종합 전형이 나오는데요.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성화고 전형보다 오히려 좀 더 적은 인원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농어촌 종합 전형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나라의 농어촌 전형이 정말 완전히 필요할까? 그러니까 산간벽지 전형이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은 농어촌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농촌이든 어촌이든 뭐 다 컴퓨터 있고 오히려 좀 학생이 적다 보니까 다 개별 컴퓨터 쓸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농어촌 학생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저는 산간벽지 전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굉장히 부자고 전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도시에 살았고 이런 학생들이 농어촌 전형을 쓰겠다고 중학생 때 전학을 가요. 굉장히 어떤 문명의 이기를 누리다가 공부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농어촌 전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오랫동안 농어촌에 살았던 학생들이 저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시를 위해서 농어촌을 가는 거는 제가 이걸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 마시라고. 조금 더 경쟁이 누주할 수도 있지만요. 현재는 점점 농어촌 전형의 경쟁률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를 하신다고 해서 유리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저희 아이 때문에 농어촌 전형을 위해서 이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저는 되도록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학교별로 좀 연수가 다릅니다.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 입학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주 요건 외에 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소재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합니다. AND 요건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검정고시 출신자와 특수목적권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서 농어촌 지역 근처에 있는 과학고인데 그럼 애들 너무 공부 잘하겠죠?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면접고사는 10월 3일에 진행이 됩니다. 농어촌 전형이 사실 10월 3일 정도에 면접 보는 게 가천대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되도록이면 면접을 아예 같은 날에 봐버림으로써 최대한 원서 접수할 때 애초에 이 학교를 꼭 가야겠다는 학생만 농어촌 전형에 지원하게끔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천대 농어촌 전형도 10월 3일인데 이따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대도 농어촌 전형이 10월 3일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날짜를 같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지원한 사람들의 경쟁률을 생각하면 농어촌 전형의 지원율은 절대 낮은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기회 전형. 이번에 위에 뜰지 모르겠어요. 고려대랑 성균관대가 교육기회 균등 전형을 인원수를 적게 해가지고 국가지원금을 못 받게 됐죠. 탈락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막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잡혀갈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죠. 오시면 서류평가 100에 2단계에서 1단계 평가 50, 면접 50은 역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천 프론티어 전형의 그 접근법 내지는 학생을 선발하는 그 원칙은 그대로 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좀 바뀌었을 뿐이고 참고로 저는 어차피 그대로 할 건데 왜 이름을 바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발합니다. 관광경영학과가 3명이네요. 의도가 있을까요? 다른 데는 다 1명 내지 2명인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실기우사 전형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별도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전형이기도 하고 잘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가천대 하나 찍는데 하루가 다 갔네요. 이제 나머지 학교들은 언제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약 한 100개 정도 학교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댓글로 어떤 학교에 대해서 분석해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미리 조금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도 듣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모르고 대학을 못 가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